태안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인되면서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안면도 소나무숲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국은 원인 조사와 함께 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종합사격장이 준공됐습니다. 최신식 전자표적 시스템이 설치된 국내 독자적 훈련 전용 시설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엄정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3촌 이내 친인척을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부모위원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충남 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율도 하위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태안에서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산림문화자산인 안면도 소나무숲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당국은 원인 조사와 함께 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소나무 줄기가 잘려나간 채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이 나무를 포함해 태안 안면읍 창기리와 정당리에 있는 소나무 4그루에서 재선충병이 확인됐습니다. 태안의 경우 지난 2014년 재선충병이 발생한 이후 최근까지 발병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태안은 지난해 6월 청정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감염이 다시 확인되면서 5년 만에 재선충병이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이곳에서 불과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안면도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엔 붉은색을 띠며 곱게 쭉 뻗은 나무가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이런 가치를 인정받아 휴양림 소나무 숲은 지난달 산림청으로부터 국가산림문화자산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다행히 소나무 대부분이 2년 전 재선충병 예방주사를 맞았지만 한번 감염되면 100% 말라 죽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연휴양림 구역에 이상지구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인근 지역에 감염이 확인된 만큼 정밀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2일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는 감염된 소나무를 중심으로 원인 파악을 위한 역학조사에 돌입했습니다. 병을 옮기는 매개곤충, 솔수염 하늘소가 침입한 흔적을 살펴보며 감염 시기와 범위를 분석하고 주변 민가를 상대로 목재 유입 경로 확인에도 나섰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국립산림과학원과 협조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 감염목이 발견되는 대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충병 발생 2km 반경이 소나무류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충남도는 감염목이나 감염 의심목 주변 나무는 모두 파쇄해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솔수염 하늘소가 월동을 끝내고 활동을 재개하는 시기여서 재선충병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범호입니다. 서산시청 사격팀은 국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명문팀이죠. 서산 선수들을 위한 종합 사격장이 준공됐습니다.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격대 앞에 선 선수들이 표적을 향해 침착하게 총을 겨눕니다. 우렁찬 총소리와 함께 25m 떨어진 관역을 정확히 맞춥니다. 최신 시설로 신축된 서산시 종합사격장. 그동안 넓고 좁은 곳에서 훈련을 해왔던 선수단은 이제 쾌적한 환경에서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열악한 환경에서 선수들이 훈련하냐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사격장 지어주셔서 이제 앞으로 항상 좋은 환경에서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갈산동에 위치한 서산시 종합사격장은 국내 최초의 훈련 전용 시설로 71억 원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10m 공기총과 25m 권총, 50m 라이플 등 모두 62사대로 조성돼 있습니다. 국제 규격에 맞는 전자표적으로 설치돼 보다 체계적인 훈련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원사격장이 제일 좋은데 사격 종목마다 사격장 거리가 좀 멀어요. 근데 저희 서산은 5분 내로 훈련 준비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여러 종목을 바로 효율적으로 훈련할 수 있습니다. 16명으로 구성된 서산시청 사격팀은 세계 선수권 대회와 전국체전 등에서 메달을 휩쓸며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격장 준공에 따라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 홍보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 선수단들이 각종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시설을 갖춘 만큼 각종 대회를 유치해서 사격 인구의 저변 확대 그리고 선수들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서산시 종합사격장에서 충남 사격연맹 회장배 사격대회와 전국 소년체전 선발전이 치러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본격적인 봄을 맞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계획 많이 세우실 텐데요. 무릎 등의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들이나 등산하실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올해 60세가 된 윤현숙 씨. 8년 전부터 겪은 무릎과 어깨 통증이 지난해부턴 약으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 봄이 찾아왔지만 윤현숙 씨에게 친구들과 등산은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가자 하죠. 산악회도 들자고 가자 하는데 산에 갔다 오다가 혹시라도 넘어지면 다치면 제가 또 가게 문을 닫아야 되잖아. 그것 때문에. 등산과 나들이가 늘어나는 3월, 특히 활동할 때 통증이 느껴지는 골관절염을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우리 국민 406명을 대상으로 국민 걱정 질환을 조사한 결과 암 다음으로 골관절염이 10.2%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면서 관절의 통증과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퇴행성 관절염이라고도 부릅니다. 무릎은 신체의 여러 관절 중 체중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곳으로 2017년 기준으로 무릎 관절증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278만 명에 이릅니다. 이 중 여성이 197만 명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고 남성은 8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골밀도가 낮아지면서 관절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은데 연령별로도 50대 이상 골관절염 환자가 91%에 달했습니다.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가만히 있을 땐 통증이 없다가 활동하면 통증이 악화된다면 골관절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또 등산이나 계단을 오르는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걷는 운동이 좋다고 하셔서 많은 분들이 오래 걷는 것을 좋은 운동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걷다 보면 혹은 등산을 너무 심하게 하다 보면 무릎에 하중이 심하게 걸리고 그리고 무릎의 연골이나 연골판 마모가 심해져서 퇴행성 관절염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이든 자기가 그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을 느끼는 운동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고 가벼운 근력 운동이나 골관절염 환자의 경우 활동에 제약이 많이 생기다 보니 삶의 질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관절염 환자들의 우울증 유병률은 11.2%, 당뇨와 고혈압 환자보다 높고 일반인의 3배에 달합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골관절염의 최후의 치료 수단은 인공관절 수술이지만 통증이 생기면 하루라도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운동요법과 함께 유전자 치료 등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조언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온라인상의 이슈를 짚어보는 SNS 읽어주는 기자 순서입니다.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지역 소식과 주민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합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먼저 어기구 국회의원 페이스북입니다. 어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토론회와 함께 미세먼지 특위 자문단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김성환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선 노후 석탄화력 감축이 필요한 이유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댓글로 파란 하늘을 보며 살고 싶다, 좋은 공기 선사해달라는 반응이 잇따랐는데요. 또 화력발전소도 안 좋지만 중국이 수상형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공론화가 꼭 필요하다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예산군 예당호 출렁다리 완공 소식이 충남도청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길이 402m의 어른 3천여 명이 동시에 통행할 수 있는 출렁다리는 다음 달 6일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산군에 따르면 초속 35m의 강풍과 규모 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진 1등급으로 설계됐으며 밤 10시까지 당분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예당 후 출렁다리 완공 소식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기셨는데요. 꼭 가보고 싶다, 완공 축하한다는 댓글이 이어진 반면 자연환경 파괴와 주변 도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 여기저기 지자체마다 난리다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방송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선 일주일 전 당진 일대를 가격한 토네이도급 돌풍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제철소 출하장 지붕이 종이장처럼 구겨져 날아가고 컨테이너가 넘어지고 주택 30여 채가 파손되는 등 당시 돌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이번 돌풍은 대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용오름 현상으로 육지에서 발생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다치신 분들 없다니 다행이다, 일할 때 장난 아니었다는 댓글과 함께 큰 피해 없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충남방송이 페이스북에 이어 유튜브 채널 헬로 충남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헬로 충남을 검색하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지역의 핫한 이슈와 다양한 생활 정보들을 생생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NS 읽어주는 기자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재정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대전 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가세로 태안군수에 대한 재정 신청을 기각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정 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그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앞서 선관위는 가 군수가 선거 과정에서 사용한 전 경찰대 교수 직감을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측이 불기소 처분에 반발하며 대전고법에 재정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21일 낮 2시 7분쯤 당진시 신평면 평택 당진항에서 21살 광모 씨가 굴착기 삽에 깔려 숨졌습니다. 곽 씨의 아버지는 딸이 동력삽 아래쪽에 서 있다가 삽이 떨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다며 119에 신고했고 곽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곽 씨가 굴착기 삽 아래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삽을 고정시켜놨던 물체가 빠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 청소년들의 흡연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율도 하위권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슈피플 시간에는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의 현황,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충남도교육청 최정욱 체육관광과 장학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충남 지역 중고등학생들의 흡연율과 음주의 현황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네. 충남 지역의 청소년 흡연율은 2018년 5.6%로 2017년 그 청소년 흡연율 7.0%에 비해 1.4% 감소된 현황입니다. 전국 6.7%에 비해서 1.1% 낮은 상황이고요. 2018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비결이 좀 있을까요? 비결이라고 하면 2015년부터 이 학교 흡연 예방 사업이 보건복지부 운영비 지원으로 모든 학교에 실시가 되었습니다. 네. 학교에서는 기본형과 심화형 학교로 운영되었고요.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지원과 흡연 예방 캠페인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는 관리자와 담당교사 연수, 심화형 학교 대상 집중 역량 강화 연수, 흡연 예방 교사 동아리 지원, 흡연 예방 캠페인 활동, 그리고 지역의 보건소와 연계해서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 내에 찾아오는 금연 클리닉도 운영하고요. 충남금연지원센터와 흡연 교사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치료용 금연 캠프 등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원과 연수 지원 등으로서 선택과 집중을 한 것이 네. 가장 큰 효과였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 교육감이신 김지철 교육감님이 흡연 예방과 금연 교육에 관심을 가지시고 직원들의 금연도 권장하시고 흡연 예방 홍보 교육 동영상을 직접 참여하시면서 담당 부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이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율을 좀 어떻게 측정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떻게 조사가 되나요? 네, 우리 청소년 흡연율과 음주율은 그 데이터가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서 매년 조사 보고된 것이 발표되는 건데요. 네. 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라 함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에 800개 학교, 충남에는 36개 학교가 참여를 했고요. 네. 중학교 1학년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학생, 여학생, 남녀공학학생 학교별로 학년단 한 개 학년을 표집을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 행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문항,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나타난 그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흡연율과 음주를 낮추기 위해서 앞서 조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도교육청에서 좀 어떤 것들을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도 우리 학생들의 그 흡연율과 음주를 낮추기 위해서는 학교의 그 흡연 예방 사업이나 음주 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그 지역에 14개 지역에 흡연 예방 교사 동아리가 있습니다. 네. 그 교사 지원을 통해 가지고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흡연 예방 그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이고요. 네. 올해는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적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크라운이라는 학생과 교사가 코칭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는데 올해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을 특색 사업으로 해서 교사와 학생이 이렇게 코칭하면서 흡연 학생의 그 금연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요즘에는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여학생들의 흡연도 좀 늘고 있다고 하는데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 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좀 있을까요? 네. 저희도 전국 데이터를 보면 여학생 흡연율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충남도 예외는 아니어서 작년보다 2017년보다 약 0.7%가 이렇게 상향되어 있는데 네. 저희 여학생 흡연 같은 거는 남학생보다 그 인체 폐 용적이라든지 그 폐 용적이 남학생보다 작고 네. 니코틴 중독이 여학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특히 여학생이 흡연하지 않도록 그 교육 자료라든지 담당 교사 그 연수 지원들을 통해서 여학생들이 그 흡연에 접근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금연 프로그램과 흡연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도 있을까요? 네.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스펜서라는 영국 철학자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로운 지식을 자기관리 능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자기관리 능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이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이 학교에서 유초, 중고 체계적으로 실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충남도 교육청 최정욱 체육건강과 장학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대학 신입생 모집 경쟁률이 2배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종로 학원 하늘교육에 따르면 대학 알림이에 공시된 2014년부터 2018학년도 전국 대학 신입생 정원 내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경쟁률은 9.3대 1로 전년 대비 0.2% 상승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낸 수치인데요.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 경쟁률은 13.5대 1로 비수도권 6.9대 1에 비해 2배 정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은 4년제 일반대와 교대, 산업대, 기술대를 모두 포함하고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는 제외됐습니다. 시도별로는 서울 소재 대학 경쟁률이 13.7대 1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소재 대학 경쟁률이 5.6대 1로 가장 낮았습니다. 충청권 내에서는 대전이 6.6대 1, 세종 9.8대 1, 충북 7.1대 1, 충남 8.2대 1로 나타나 대전이 전국 평균 경쟁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경쟁률 15대 1 이상인 대학은 모두 16개교로 광주과학기술원을 제외한 15개교 모두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수도권, 비수도권 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지역별 학생 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기준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는 153만 8천여 명인데 이 중 수도권이 73만 7천여 명으로 전국 학생 수의 47.9%를 차지합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의 경쟁률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경쟁률이 낮은 지역 일부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취업 경제 여건이 수도권에 밀집돼 있다는 점도 이 같은 차이를 나타내는 데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계속해서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이 대한민국 석탄 발전기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변화 대응 리더로 새로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 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현재 가동 중인 전국 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이 충남에 있다며 국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으로 건강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어 청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면서도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발전소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폐쇄 또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 조기 폐쇄는 장기적 비전으로 당장 서둘러서도 너무 미뤄서도 안 되는 사회적 긴급 현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어기구 김성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충남도가 후원했는데요. 정책 토론회에선 영국의 금융 싱크탱크인 카본 트래커 이니셔티브의 매튜 그레이, 또 TF 자문팀 소속 김승환 충남대 교수,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이소영 부대표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앞서 양 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주한 프랑스 대사관저에서 파비앙 페논 대사를 만나 양국 지방정부 간 교류 협력과 노후 석탄화력 조기 폐쇄 추진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페논 대사가 충남도의 에너지와 환경정책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길 희망해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엄정한 학생평가 관리를 위해 삼촌인의 친인척을 평가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부모, 교사와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교원 상피제를 인사권리 원칙에 명문화하기에 앞서 공정성 시비를 없애기 위해 삼촌인의 친인척을 평가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소규모 사립학교 소수 교과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학업성적관리위원으로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포함시켜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지역 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충남복지재단이 오는 9월 내포 신도시에 설립됩니다. 도는 충남복지재단 출범을 위한 출연금으로 20억 원을 추경 예산안에 요구해 현재 심의 중이며 예산이 확보되면 임원을 선임해 복지부에 비영리법인 설립 서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조직은 운영기획실과 정책연구실 등 2개 실 4개 팀으로 이사장과 도 파견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됩니다. 충남복지재단은 도와 시군이 추진하는 각종 복지정책을 조사해 성과와 문제점을 찾고 사회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와 경영 지원 등을 맡게 됩니다. 홍성군이 당진시에 이어 도내 2번째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텃밭이나 옥상 정원 등으로 도시농업이 확산됨에 따라 도시농업 관리사를 양성하는 국가 전문 자격 교육기관입니다. 이 자격을 취득하면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시설에 배치되거나 농업과 농촌 가치를 도시민에게 교육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은 도시농업관리사 교육과정을 이달 말부터 모집해 다음 달 본격 진행할 계획입니다.
예산군이 친환경 전기자동차 20대를 보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6세 이상 주민과 국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 등으로 세대당 한 대씩만 신청 가능합니다. 차종에 따라 한 대당 최대 350만 원이 지원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폐차하면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희망자는 판매 대리점을 통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가 22일 충남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도지사와 충남환경보전협회장을 비롯해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표창 수여와 토크 콘서트, 에코 골든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국제연합기구 유엔은 물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1992년 리우 환경회의 이후부터 매년 3월 22일 세계 물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9기 위원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기후변화와 지역계획 등 4개 분과로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공무원과 대학 교수를 포함해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이들은 오는 2022년까지 3년 동안 서산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산군 보건소가 튼튼관절 만들기 교실 참가자를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주민들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본 근력 키우기와 낙상 예방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은 군 보건소 건강재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당진시와 한서대 인문도시사업단이 오는 6월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체험학습을 진행합니다. 현장 체험에선 면천읍성과 영탑사 등 당진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를 답사하고 실내 이론 수업은 당진의 설화와 만세운동 등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구성됐습니다. 당진시는 4월 초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학생들을 학급별로 신청받을 계획입니다. 홍성 결성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르신 20여 명을 모시고 목욕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목욕봉사는 올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관내 어르신과 협의체 위원이 1:1 길동무 맺기를 통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한 위원들은 어르신이 즐거워하는 모습에 행복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또다시 비가 오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쯤 비가 시작돼 금방 그치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일요일은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기 걸리기 쉬우니까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산과 청양이 영하 4도, 홍성이 영하 3도, 당진과 예산 영하 2도, 태안이 영하 1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태안이 8도, 서산과 예산 청양이 9도, 당진과 홍성이 10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생활 뉴스입니다. 토요일 충남 지역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빨래는 다음으로 미루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도 가급적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침에 외출하실 때 비가 오지 않더라도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다음 주 충남 지역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흐리고 한때 비나 눈이 오겠고 서해 남부는 구름 많은 가운데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1에서 2m, 서해 남부는 1.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은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알리고 싶은 소식, 또 생활 속 민원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제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